오늘 발표는 회사 오버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가 작년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회사 오버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IMT고, 주요 제품은 레이저 클리닝, 그 다음 CO2 클리닝, 주로 이제 건식 세정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V,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 EUV에 들어가는 마스크를 열 처리하는 베이킹입니다. 열 처리하는 장비를 우리가 개발해서 납품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50명이 조금 넘고 자본금 39원입니다. 성장 현역은 그동안에 20년, 창업한 지 20년이 좀 지나고 2023년에 우리가 HBM용 건식 세정 장비를 개발해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장한 지 1년 동안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원래 7월 말에 우리가 IM텍 플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코어 테크놀로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원래 인수한 IM텍 플러스라는 회사는 여기 밑에 지금 나타내고 있다시피 IM텍에서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사업부만 분사를 해가지고 클린 컴퍼니로 스핀오프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위에 프로브 카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로브 카드가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일렉트리컬 다이소틱 EDS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입니다. 멀티 레이어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 중에서 이 고온 세라믹 기판이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 기판인데, 이 HDCC 고온 소결 세라믹에서 12인치 세라믹 기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통하는 비아홀이라고 해서 관통 점극이 한 7만에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멍들이 이제 뚫려 있는 그런 세라믹도 약 한 30에서 한 50층 정도 되는 다층 세라믹입니다. 이게 1600도씨 이상에서 고온으로 소결했을 때 위치 정밀도를 200 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교세라, 그 다음에 NTK, 이 2개 회사와 한국의 이 IM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모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라믹 기판은 고온 소결 세라믹과 저온 소결 세라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도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자기를 세라믹에 굽는 온도에 따라서 낮은 온도 한 800도씨에서 굽는 것을 독이라 그러고,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굽는 것을 자기라 그러는데, 자기 세라믹이 훨씬 더 비싸고 그 다음에 고급품이면서 여러 가지 전기적인 특성이라든지 모든 특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HBM용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 양산 기술력을 검증받은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패턴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고온 소결 세라믹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매출 한 100억 정도 올렸는데,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캐파를 풀 가동하면은 제 생각에 한 2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수요에 따라 가지고 더 증설을 하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인수한 회사는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상장하면서 약속했던 핵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장할 때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CO2 세정 기술, 그 다음에 레이저 세정 기술, 그 다음에 레이저 열 처리 기술, 이 세 가지인데요. 이 CO2 세정 기술하고 레이저 세정 기술은 건식 세정 기술로 분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세정 기술하고 레이저 열 처리 기술은 레이저 응용 기술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CO2 세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젯이라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CO2를 드라이 아이스를 세정의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으로 개척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준 회사가 바로 M사에서 HBM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포스트 다이싱 쪽에 다 이게 커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생긴 파티클을 없애는데 우리 장비를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올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4대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 검증을 이제 완전히 거쳤고, 우리가 이 공정이 그 M사의 표준 공정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대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정 능력은 그 일본의 디스코사보다 더 낫다는 판정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습식이고 우리는 건식 세정 기술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기술을 우리가 한국에 소개해서 HBM에 들어가는 HBM 포스트 다이싱이 아니고, 여기서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세정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청주 공장에 이쪽 HBM용 서브스트레이트 CO2 세정 장비들이 들어갈 거고, 현재 이 고객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세정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이저 세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세정 전용 고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우리가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레이저 세정으로 전용 고유 모델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고,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는 그런 세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모델이. 여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프로브카드 세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회사를 인수한 것도 이거하고 상당히 관계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 TSMC에서 가장 프로브카드 세정에 우리 레이저 세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택된 것은 오프라인 쪽으로 프로브카드를 떼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와서 세정하는 쪽에 TSMC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회사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오프라인 세정이 아니라 인라인 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레이저 열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레이저 광학계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EUV 팀하고 EUV 마스크 팀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지금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EUV 마스크 샷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기술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대수가 이제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을 H사에도 이제 가서 소개를 했는데, H사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 EUV 마스크 메이킹보다는 워피치 컨트롤, 그 웨이퍼가 약간 휘어지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포토 공정에서 이슈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O2 클리닝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3세대 기술이고, 3세대 기술만이 이 반도체 쪽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기술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적용이 곤란하고, 3세대 우리가 개발한 이 마이크로젯이라는 기술이 반도체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 CO2 세정 기술이 M사하고 H사에 좀 들어가서 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들어가는 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지난달에 그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제가 지금 따온 것입니다. 이거는 하이닉스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이쪽으로 그 밴드위스 그 I/O 접점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048에서 2024, 2048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용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8단, 12단, 16단 이렇게 HBM이 이제 단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범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범퍼 때문에 이 간격, 요 제가 빨간 화살표를 했는데요. 범퍼 간격이 5에서 한 7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간격이 생깁니다. 요거를 이제 채워 넣는 방식에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 방식하고 마이크론이나 삼성하고 지금 방식이 다르고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지금 이쪽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죠. 하이닉스 방식이. 그런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갭이 없어져 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두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예 범퍼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간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티클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예상한 거는 16단 이상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것 같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시라는 그 세계 본딩 장비 1위 회사가 발표했는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기들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1900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에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당 가격이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억 이상 그 고가 장비를 1900대를 팔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단과 단사 1단, 2단, 3단 쌓아 나갈 때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파티클은 무조건 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첨단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식 세정이 가장 유리하다고 마이크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거 설명 듣기 전에 좀 잘 몰랐는데 그쪽에서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이크론한테.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웨이퍼 위에 놓여 있는 칩들이 그 다 이제 다이싱이 끝나가지고 이제 잘라져 있는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라져 있는데 그대로 두면은 이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투명한 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접착제가 묻어 있는 필름이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피커가 떼가지고 요렇게 베이스 웨이퍼 위에다가 한 단씩 쌓습니다. 이렇게. 쌓으면서 이제 본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HB 본딩 장비가 이용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배시 장비가 이제 가장 유력한 시장 점유율 1위니까요. 그렇게 이제 쭉 쌓아 나가는데 이랬을 때 그것을 이제 칩온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HBM 칩들 쭉 적층을 해 나가는데 왜 그러면은 이게 드라이 클리닝이 유망하다고 보냐면 요 사이에 갭들이 있습니다. 여기 갭이 쭉 쌓아 나가는데 이 갭이 있는데 이걸 물러서 습식 세정을 해보니까 이걸 회전을 시키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물이 그 공간 사이로 스며들면서 세정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엣지 쪽으로 그 웨이퍼의 엣지 쪽으로 가게 되면 세정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래서 쪽에 엣지 쪽에서 NG 불량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CO2를 가지고 이제 지금 마이크론은 우리 CO2 장비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해보면은 엣지나 센터나 비슷한 그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HBM의 그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로 가면 이건 반드시 지금 건식 세정이 유망하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재 이거 TC 본딩 시대에는 현재 이거 층을 1단 쌓고 2단 쌓고 3단 쌓을 때 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싱을 하고 나서는 세정을 하는데 요 각 단에서는 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세정할 수도 없고요. 지금 하는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세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쌓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요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파티클이 있어도 큰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되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로 가면 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 의해서 건식 세정이 필수다.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파티클 사이즈도 우리가 현재 마이크론에서 승인 받은 것은 3마이크론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0.5 마이크론까지 급격히 지금 이제 다운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조각난 칩들이 잘라진 칩들이 투명 필름 위에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접착제. 그래서 이 필름 위에 접착제가 묻어 있는 필름 위에 이 칩이 놓여 있다가 이것을 피커로 떼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쌌는데 그러면 이 윗면에 접착제가 묻은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 성분이 많이 묻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상당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숙제는 그 접착제 성분도 클리닝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런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CO2 클리닝도 가지고 있고 레이저 클리닝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착제 성분은 레이저 클리닝이 아주 유망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0.5 마이크로미터까지 제거할 수 있는 세정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장비는 투 체인버입니다. 근데 이게 0.5 마이크론으로 줄어들면은 이 안에서 조그만 파티클도 움직이는 파티클이 나중에 다시 붙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 체인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투 체인버 방식보다는 장비 대수가 2배로 늘어나야 되고 2배로 늘어나야 되고 장비 가격도 훨씬 더 비싸지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전공정 장비 수준으로 장비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 2 지금 장비라고 해서 이제 개발해서 요게 이제 원래 말까지 이제 나오면 이것을 이제 HBM 3사에다가 다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HBM 3사가 똑같이 0.5 마이크로미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저 클리닝인데요. 레이저 클리닝은 우리가 20년 동안 이 레이저 클리닝을 연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클리닝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프로브카드 클리닝하고 테스트 소켓 클리닝. 이 클리닝에 우리가 이런 오프라인 장비들을 만들어서 현재 팔아가지고 대만에 있는 오사트라든지 아니면 TSMC 같은 데서는 이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에서는 이 레이저 클리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로브 카드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던 건데 왜 메모리 쪽에서는 이것을 레이저 클리닝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IM텍 플러스를 인수한 것도 이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프로브 카드 이제 위에서 본 장면인데 세정하는 요 면은 핀들이 수없이 많은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이 이제 세정하기 전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세정하고 나면 깨끗이 세정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수율이 향상되고 프로브 카드의 수명도 증가합니다. 이것을 이제 메모리 회사들은 이 핀들을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사람이 손으로 갈면서 이제 클리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TSMC처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의 저희 메모리 카드에서 쓰고 있는 이 세라믹 기판 위에 유기물질이죠. 일종의 폴리이미드 필름을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패턴을 입히기 때문에 이 폴리이미드 층에다가 레이저가 맞으면 폴리이미드 막질이 좀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IM텍 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이 세라믹의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이 폴리이미드 층을 없이 메모리 프로브 카드를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게 지금 그쪽에 제가 준 미션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레이저 클리닝을 할 수 있고 고객사들도 이 레이저 클리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프로브 카드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프로브 카드 회사들도 한 공정 한 단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을 노린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인라인 레이저 클리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TSMC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텔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인라인 프로브 카드 클리너입니다. 그래서 텔의 프레시오 SL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 우리의 레이저 클리닝을 여기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것을 프로브 카드를 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클리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브 카드를 한번 뗐다가 클리닝하고 다시 장착할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로스 타임을 없애기 위해서 TSMC에서는 이 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마련하자 해서 우리가 텔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SMC에서 한 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몰랐죠. 근데 그 TSMC에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이제 컨퍼런스 콜 화상 회의를 이제 요청해가지고 같이 화상 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인라인으로 클리닝을 해보니까 오프라인 클리닝에 비해서 세정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인라인 세정이 오프라인 세정하고 똑같은 세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우리한테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인라인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저를 밖에서 여기 밖에서 지금 레이저가 이제 발진이 되면 이걸 이제 거리 보상 장치 통해서 이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그 텔 장비 안으로 집어넣으면 텔 장비 안에서 이제 클리닝을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레이저 빔을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미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갖다 그 정면에 컨트롤해도 그 레이저 빔이 약간 이제 뭉개지면서 이 세정 퀄리티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제안했는 것처럼 이것을 레이저를 미러를 딜리버리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파이버를 가지고 딜리버리 하겠다. 근데 다행히 이 파이버가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이 에너지 레이저를 이 파이버로 딜리버리하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기업이 포항공대에서 나온 벤처기업이 이것을 파이버를 가지고 딜리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째 계속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빔 퀄리티도 거의 완벽하게 처음에 레이저에서 발진되는 그 레이저의 빔 퀄리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빔이 딜리버리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채택해가지고 지금 이제 최초로 이제 TSMC 계열의 어떤 오사트의 이 장비가 지금 한 대가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계속 이제 해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게 앞으로 인라인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제 포텐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라인으로 팔려고 하는 이유는 팹 하나 지으면 한 300대에서 500대 정도의 그 프로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프로버에 모두 인라인으로 붙게 되면은 팹이 하나 지어졌다 그러면 300대에서 500대씩의 우리 그 인라인 레이저 클리너가 장착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기술을 이제 레이저 열처리 기술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레이저 열처리 기술에 들어가는 EUV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것은 이제 ASML의 포토 공정장비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번 이제 반사광학계를 쓰지 않습니까? 반사광학계를 써서 이 마스크가 그 레티클이라고 하죠. 이 마스크가 요 위에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사돼 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웨이퍼로 전달이 되는 이 그 패턴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그 열처리 기술은요, EUV 마스크에 들어가는 이 패턴의 형상을 이렇게 거칠기를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광학계와 컨트롤, 레이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이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핫플레이트 방식에 비해서 유리한 것은 이걸 한 땀 한 땀씩 베이킹을 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UV 마스크가 그 휘어짐 아주 미세하지만 휘어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삼성전자도 이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게 좀 그 로직적으로 좀 비메모리 쪽에서 좀 수주가 좀 많이 되면은 이 장비 대수가 늘어나는데 현재 이제 세대에서 지금 더 이상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수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CEO로서 제일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터넌스 비용을 좀 우리가 이걸 1년에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인지 로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장비를 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제 추가 지금 발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 기술을 좀 더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H사 포토 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 많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삼성에 적용되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데 많이 모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했는데 그쪽은 이제 메모리가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열처리 기술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URPG. 그 포토 공정에서 점점 더 패턴이 미세해지고 정밀해지기 때문에 이 조금만 이제 웨이퍼가 워핏이 이게 털어지면은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됩니다. 포커싱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낸드 메모리 쪽이 제일 심각한데요.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00단 이상에서는 워피지 컨트롤이 필수다. 그렇게 우리 교수님들 얼마 전에 그 하이닉스 제가 알기로는 321단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을 발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이제 양산하려면은 이 워피지 컨트롤이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같이 그 기술 미팅, 우리 연구사장도 와 있지만 계속 미팅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레이저, IMP 레이저 열처리 기술이 이 워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그냥 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는 최대로 이걸 갖다 휘어지게 했을 때 500마이크로 이상 이걸 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센터 쪽에서. 이게 요쪽을 한 500마이크로 정도까지 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들 디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들이라고 말 한 장을 보면은 X축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Y축으로는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말 한 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웨이퍼를 가지고 이것을 방향성을 있게 그 컨트롤을 해서 열처리를 해가지고 X축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Y축으로는 이런 식으로 휘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1년 동안 그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된다 이게 우리 열처리 기술. 그래서 이제 데모용 알파 툴 제작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단축을 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반도체 장비였죠. 레이저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업체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거의 우리 회사에 OEM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다 발주를 줬습니다. 한 대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장비는 12월 말쯤 우리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덕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현재 공략하고 있는 것은 페인 프로세스를 미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세 군데와 각각 다른 용도로 지금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이 녹색으로 나타나는 HBM 포스트 다이싱 서브스트레이트 요거는 펄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이고요. UV 마스크 베이킹 장비 이쪽도 이제 이미 이제 검증이 돼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인라인 클리닝, 그 다음에 웨이퍼 월피지 컨트롤, 이 세 가지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 비전 장비로서 물론 당연히 목표는 이 세 가지를 다 성공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